자, 오늘 10월 21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금요일이 됐습니다. 오늘 마감 시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장이 계속 지루하게 답답하고 뭐 체한 것 같고 군대 가서 정말 시간 안 갈 때 그 느낌을 가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일단 오늘 드릴 말씀은 제목을 그렇게 뽑아봤습니다. 지수는 안 빠졌는데 종목은 빠졌다.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코스피가 사실 많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0.22%, 코스닥 0.88% 정도 빠졌는데 지수만 놓고 보면 그렇게 안 빠졌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종목 숫자는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코스피 상승 종목 172 종목에 하락 종목 712 종목, 코스닥은 상승 260에 하락 종목 1194 종목, 1200 정도 되니까 상승 400개 정도에 하락은 2000개가 조금 안 됩니다. 이 정도 흐름이면 통상 지수가 2% 가까이 빠졌을 때 나타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수는 잡아놓고 대형주로 잡아놓고 또 선물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죠. 그런 다음에 기별주는 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긍정적으로 보자면 외인들이 우리 시장 버린 건 아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장 외인하고 개인들하고의 저는 싸움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외인들이 계속 저가의 매수를 하려는 개인들을 계속 지루하게 만들어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어차피 잘 안 팔잖아요. 올라갈 때 파는데 올라갈 때 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이제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선물 오늘 외국인이 4,500억 들어왔고 코스닥 코스피 현물 시장 정말 뭐 별 의미는 없었어요. 개인이 한 700억 팔고 외인 기관 각 200억 정도 코스피 사고, 코스닥에서 개인이 한 850억 사고 외인 기관이 한 600억 팔고 280억 팔았는데 뭐 큰 의미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거래량이 많이 죽었습니다. 거래대금이 6조까지 줄었습니다. 최근 들어 6조가 나온 적이 없거든요. 어제 8조 3천, 그저께 7조 7천, 그 전날 7조 2천, 그 10월 17일 날 6조 5천으로 가장 적었고, 그 전에도 7천 뭐 7조 1천억 뭐 계속 그 정도 나왔었는데 거의 거래대금은 최소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 4일 날 4조 6천억이 나온 적이 한 번 있었고, 그 이후에는 계속 거래대금이 이렇게까지 줄지 않았었는데 5조까지 좀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 이벤트도 많고 미국이 슈퍼위크라고 하거든요. 이제 실적이 많이 나오는 시즌이기 때문에 좀 불확실성도 있고, 피 그 PC 발표도 있고, 또 일본의 지금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측면들, 악재들도 있죠. 어 일본의 일단은 영국 불확실성도 있고, 일본의 채권 금리 상승에다가 우리나라도 레고랜드발 채권 금리 상승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연준 의원들의 부정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뭐 장중에 회원님들께 브리핑은 드렸지만은 가장 이제 연준 위원 중에서 매파적인 사람이 블러드 총재가 제임스 블러드인데, 그 사람이 내년 7.5%까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모든 기사가 그렇게 자막이 야마가 나왔어요. 4.75까지 금리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자막이 나오니까 되게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요즘 이제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되게 기사를 부정적으로 쓰려고 하는구나.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첫째는 그래야 기사의 클릭 수가 느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자들도 클릭 수 먹고 사는 거니까요. 둘째는 공매도를 치는 기관이나 외인들 측면에서 보도자료를 기자들 통해서 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솔직히 있습니다. 어차피 보도자료 내는 거, 기사 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돈 좀 주면은 기사 올려줍니다. 보도자료 내고 하면은. 제가 해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타까지도 그대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있지 않은가라는 추정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에 최대한 밀어놔야지. 보면은 오늘 시장을 민 게 아니고 종목을 밀었거든요. 보시면 양시장 다 그 시장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양시장 다 코스피도 대형주 몇 개 받아놓고 다 때렸어요. 예,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의 흐름이고 대형주 몇 개로 그냥 시장 받아놓고 다 때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큰 게 있죠.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셀트로 헬스케어 시총 1, 2위 받아놓고 나머지 다 때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빨간색 들어오는 건 개별주들, 뭐 이런 것들 하나씩 이제 개별 테마다 살아있는 건데, 개별 테마다 살아있는 것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장세는 어쨌든간 개별주들까지 다 죽고 테마가 죽어버리면은 정말 시장이 죽은 건데, 테마들은 그래도 꾸준히 매일 돌아가는, 물론 이런 테마를 따라갈 수는 없죠.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수 있는 상승이지만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괜히 따라 들어갔다가는 맞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오전에 우크라이나 테마가 움직였거든요. 현대 에버랜드, 에버다임. 제가 계속 보고 있는 종목이라서 오늘 아침에 갭으로 시가가 갭으로 9.37% 떴다가 고가가 15%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마감이 마이너스 2%입니다. 15%대 들어간 분들, 이런 분들, 고점 뚫는다. 이제 오늘 상한가 간다. 우크라이나 전쟁 드디어 막바지 왔구나. 한 사람들은 오늘 17%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참 장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움츠리고 있을 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여러분들 한 번 더 그 뉴스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던 뉴스들, 영국의 불확실성, 채권 금리, 일본의 채권 금리, 그리고 우리나라 레고랜드발 채권 금리 상승, 이런 것들, 그리고 미국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 이게 지금 부정적인 이슈고,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난번 내년에 7.5, 4.75까지 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거는 이미 지난 전도표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9월 전도표에서 4.6, 4.4, 올해 4.4, 내년 4.6인데 현재 3.25입니다. 올해 75bp 올리면은 4% 금리고, 거기서 계속 그 금리 올릴 땐 0.25씩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0.5에 이제 4.4니까 4.5를 올리겠죠. 0.5를 올려야지 4.5가 되니까요. 4.4는 없으니까 4.25 아니면 4.5를 선택할 수 있는데 4.4에 가까운 게 4.5니까 4.5를 선택하겠죠. 그럼 올해 4.5가 됐어요. 그러면은 내년에 4.7오면은 내년에 기준으로 잡았던 금리가 4.6이니까 거기서 0.25 정도, 한 번 정도 올리면은 그 다음부터 올릴 게 없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반증으로 보면은, 행간을 본다면은 제일 강력하게 매파적인 블러드 입에서 그 정도 나오면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거기다가 주식은 6개월 선행입니다. 0.25 상승이 내년 초에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년 초 금리 인상분도 이미 주가는 반영을 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 측면들 일단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나스닥 보면은 나스닥도 계속 전저점에서 헤매고 있는데, 그렇다고 크게 깨고 있진 않아요. 한번 깨진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번 깨진 다음에 깨졌네 그러면서 장대 양복으로 들어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깨지지는 않고 있어요. 계속 여기서도 횡보하면서 헤매고 있으면서 뭐라 그럴까요?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월봉 추세 뭐 아직 깨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나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 내년 상반기에 채권 금리 인상까지도 들어와 있고 한데도 아직 시장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았다. 둘째, 영국발 그 쇼크는 어느 정도 총리가 물러나면서 안정화를 찾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 일본 채권금리 급등 문제, 물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본발 금융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 최대한 금리만 막아준다면은, 채권금리를 지금 정부에서 열심히 막고 있죠. 채권을 매입하면서 막고 있는데, 네, 어차피 내년에 미국 금리가 상승폭을 줄이고 조금씩 상승폭을 줄여 나가기 시작한다면은 일본도 같이 줄어 나가거든요. 일본도 같이 채권 채권 금리 상승 속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만 넘어가면은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문제는 레고랜드발 채권 금리 인상이죠. 강원도에서 보증한 거를 보증 이행 안 하고 낮아빠져 버렸으니까, 그 이제 중간에서 레고랜드를 수행한 수행사가 지금 파산 위기에 놓여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증한 채권을 보증 이행을 안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을 이제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지금 문제가 우리 채권 시장에 일고 있거든요. 사실 되게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강원도에서 막을 수 있는 거를, 최문순이 한 거를 김진태가 이거를 받기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비 효과처럼 전 채권 시장을 흔들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게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냥 이제 갚으면 됩니다. 지자체에서 약속한 거고, 레고랜드 만들었고, 어쨌든 간 이제 그 보증 이행하면 되는데, 괜히 이거를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들어와서 지금 계속 우리가 제일 급한 거는, 주식하는 사람이든 서민 경제를 하는 사람이든 그냥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든 경제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정치가 경제를 다 잡아먹고 있어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이슈가 될 것도 아니에요. 그런 측면. 그래서
이건 빨리 정치적으로 풀고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이렇게 온갖 악재가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행간을 보면은 악재가 거진 다 반영이 됐고 실제로 주가는 크게 밀리진 않습니다. 물론 여기가 바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나가야 바닥인 겁니다, 항상. 지금은 중요한 거는 주식이 가격 메리트가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있을 불확실성까지 현재 주가에서 반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밀리지 않고 있다. 외국인들이 팔지 않고 있다라는 측면들을 보고 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별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크진 않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개별주를 미는 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24일부터 그 공매도 제한 규정이 한 줄이 추가되잖아요. 공매도 대금 30% 이상이 되면 안 되고, 또 40거래 평균 공매도 그 양의 2배가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넘어가면 이제 하루 동안 공매도 금지가 된다. 이 규정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 여기가 크게 부담스러운 규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공매도 치는 입장에서는 굳이 걸려서 공매도 주의 종목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리 조금 빼놓고 쇼커버링 치기 전에 오늘 조금 더 뺀 게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우리 시장을 판다고 생각했으면은 시장 자체를 밀어야 되거든요. 숏으로 밀어가지고 숏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숏플레이를 한 건 아니에요. 개별 종목만 밀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시장을 버린 것이라고 보기에는 악재가 지금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볼 정도의 시장은 아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한 바닥은 지난 다음에 바닥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거는 하락장에 주식이 없는 사람은 상승장에도 주식이 없다. 한번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죠. 달리기 시작하니까 함부로 손이 안 나가는 경우들을 많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좋은 종목들, 또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들 모아가면서 또 상방을 대비하는 매매를 하도록 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